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사용재정의 객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하나 깜빡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이거 예상해 보실래요? 일단 빨간색 에러는 없어요.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좀 다르죠. 일단 제일 크게 다른 게 뭐예요? 원래 여기 뉴가 나와야 객체 하나 만들겠다 였고 인트였으니까 인트 배열들 하면서 값 4개라고 하면은 4 뚫어놔야죠. 근데 그거 없는데 에러 안 나고요. 이거 실행했을 때 결과는 잘 나올 겁니다. 10, 30, 40, 50 잘 나올 거예요. 제가 new 키워드 말고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모든 상황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배열에 한해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얘로 만들 때는 우리가 원래 만들던 방식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방 크기 정하고요. 그거 말고는 정하는 게 없어요. 얘는 방 크기 정했나요? 안 정했죠.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얘는 그냥 만듦과 동시에 값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방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넣는 데이터만큼 크기를 가지고 만들어질 거니까. 배열은 이렇게도 가능하다. 대신에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대요. 값을 한번 바꾼 거죠. 바꾸려고 한 거예요. 바뀌었을까요? 얘는 잘 바뀝니다. 배열 객체는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잘 쓰진 않아요. 배열 자체를 많이 안 만들기도 하지만 크게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 라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요. 이게 지금 당장은 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담았다. 지금 띄어쓰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출력하면 저 띄어쓰기까지 동일하게 나와요. 저거까지도 다 한 칸 한 칸의 문자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얘를 그냥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넣어야 되겠구나. 자, 이제 뭐라고는 안 하죠. 제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어떠한 친구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이미 스트링이라고 하는 얘 안에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자, 지금 리모컨 누른 거잖아요. 스트링은 문자 배열과도 같은 의미였죠. 그래서 얘도 객체예요. 객체처럼 다룰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데 눌렀더니 스플릿이라고 하는 애를 제가 거기서 이제 버튼을 누르겠다 라고 한 거고 이렇게 안에다 뭔가를 넣었는데 이 친구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어떠한 결과로서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뒤에 공부를 하고 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도 이걸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얘는 스트링 배열로 결과를 받아야만 하는 애인데 우리가 보통 배열을 만들어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요. 우리가 진짜 배열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연결하기보다는 보통 어떠한 실행의 결과로 배열의 값을 넘겨받아야 할 때 해당 배열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값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걸 꺼내 쓰려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행위를 하는지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요 뒤에다가 new string 들 이런 식으로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쓸 일이 거의 없다. 우리가 쓰는 건 거의 요 정도. 이 타입을 매치시키는 정도로 보통 사용을 한다. 그래서 중괄호가 됐든 유가 됐든 배열에서는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잘 안 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건 또 알긴 알아야 돼서 배운 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사용자 정의 객체를 들어가 볼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 건데 상황 가정을 좀 할 거예요.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요.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인트로 변수 3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 직전까지 배웠던 배열을 사용해서 int들이라고 해놓고 만들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변수만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어 놓고 ages 0번에 철수는 10살이고 영희는 20살이고 영수는 30살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배열 객체 배운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사실 여기까지의 개념이 제일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철수, 영희, 영수의 이름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려면 이름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일 텐데 우리가 int들,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 안에는 이름을 당연히 못 넣겠죠. 방 크기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못 들어가는 데이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열 가지고 이걸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ages, names라고 s를 붙인 이유는 아시겠죠, 대충? 변수 이름이 이제 목적을 부합해야 되니까, 복수계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썩 그렇게 효율이 좋지 못한 행위예요. 왜냐면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라는 데이터랑 철수, 영희, 영수의 이름이란 데이터는 연관성이 아예 없나요? 딱히 그렇게 없지 않죠. 어차피 철수, 영희, 영수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예시가 완전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다뤘을 때 좀 더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 일단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일단 변수 같은 거 만들 때 한글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물음표 2개를 넣어놨죠. 그리고 변수 이름에 A철수라고 해놨어요. 저는 철수의 나이와 이름을 저장할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영희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객체 하나 만들 거고 영수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할 객체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철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 물음표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 데이터 타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연결된 이 객체한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간다? int밖에 못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철수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름과 나이라는 걸 저장하기 위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객체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려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철수의 이름과 나이. 그러니까 결국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를 담으려고 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의 타입은 철수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철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만드는 객체니까.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흐름으로 읽어줘야 얘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들려고 만들어 놨더니 뭐라고 합니다. 일단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빨간색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왜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
얘가 지금 철수 cannot be resolved to a type이라고 하는데 그냥 뉘앙스를 보면요. 철수라는 타입은 정의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철수라는 타입이 정의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린 지금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입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철수라는 타입은 우리가 자바에서 제공을 해줄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철수를 해주면 말이 안 되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의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못 쓴대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얘는 사용자 정의 객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 쓰려고 객체 구조를 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객체다 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이거부터 하나 보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따로 없었죠?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빨간색 줄이 그어지면서 에러가 났을 때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이게 이런 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경우를 봤을 때 이제 퀵픽스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발생한 에러 상황에서 이 이클립스 자바가 판단할 때 해결책들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해결책이 100%다 맞는 게 아니에요. 위에부터 좀 더 가능성이 큰 애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건데 이 안에 온전한 해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퀵픽스를 쓸 때는 언제냐? 내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 때. 내가 알고 쓰지 않으면 코드는 산으로 가요. 그래서 얘를 확실히 알고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거든요. 그럼 얘는 정답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눌러보면 create 클래스 철수, 그러니까 클래스를 철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까라고 한 거예요. 이걸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고 클래스 만들 때 그때 봤던 그 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클래스들이 늘어나고 얘를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객체 처음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좀 더 간편하게 갈 겁니다. 왜냐면 이걸로 만들어 버리면 생각할 게 좀 늘어나는데 지금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막 객체를 컨트롤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안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자, 중요합니다. 메인 클래스. 자, 이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중괄호에 커서를 놨더니 여기에 지금 네모난 박스가 하나 채워졌죠. 이 중괄호에 짝꿍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메인 클래스, 이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중괄호가 닫히고 나서 완전히 닫히고 나서 그 밑에다가 클래스 철수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에러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러가 안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죠?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자바 안에서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잘 안 써요. 써야 되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해요. 썼을 때 효율이 좋은 경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할 때쯤이면 이미 자바는 어느 정도 알고 난 뒤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울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딱히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완전히 메인 클래스를 벗어난 다음이에요. 철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에러가 사라졌죠. 빨간 줄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분명 아까 에러가 너 이런 철수라는 타입이 정의된 적이 없어 라고 했는데 우린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를 만들었죠. 근데 에러가 사라졌어요. 왜 에러가 사라졌는지 유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가 사용했던 그동안 사용했던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플러스 뭐 스트링이 됐든 뭐 스캐너가 됐든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서 사용했던 그 친구들 모두 있죠. 제가 클래스로 존재한다라고 했었어요. 타입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타입 없어 했지만 우린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철수라는 타입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것도 하나 보면 좋죠. 스트링 A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다. 이거 클래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인트. 이 친구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컨트롤 클릭으로 얘는 안 되거든요. 얘는 컨트롤 시프트 T 얘를 통해서 인트를 쳐보면 있어요.
근데 얘가 컨트롤 클릭이 안 되는 이유도 있는데 얘를 들어가서 보면 int라는 애가 클래스로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모양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얘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근데 우리 기본 자료형 8가지는 다 첫 글자가 소문자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개념이라 가볍게만 할 건데 이러한 클래스를 기반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형태가 변환되어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기본 자료형 8가지는 원본은 다 따로 존재합니다. 원본 클래스는 따로 존재해요. 걔는 실제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int는 얘예요. 얘. 그냥 int가 아니라 인티저. 얘가 원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8가지를 정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좀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도 막 개념이 복잡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클래스가 있어야 해당 타입을 우리가 데이터 타입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할 거야 그 객체 만들어서 쓸 거야 그럼 뭐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객체도 못 만들어요. 무조건 얘부터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이 클래스 이 친구는요 제가 설계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설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설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어떠한 제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뭐 얘는 뭐 가로가 몇이고 뭐 세로가 몇이고 높이가 얼마고 뭐 얘는 재원이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내겠죠. 그럼 우린 그 설계도를 보고 이거대로 제품을 찍어내거나 혹은 건물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쵸? 자, 얘도 똑같아요. 이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낼 거예요. 지금 현재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한 줄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자, 철수 타입의 A철수라는 변수고요. A철수 변수고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친구 이제 철수 객체예요. 객체. 근데 얘는 리모컨은 있어요. 디스는 객체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바로 생겨나니까. 리모컨 있고 얘 연결 받았겠죠, 이렇게. 이게 그림 끝이에요. 여기 뭐 공간 이런 거 없어요. 왜? 클래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객체는 무조건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설계도 말고 다른 의미로. 자, 이제 이 친구는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붕어빵 틀. 자, 똑같은 붕어빵 틀에다가 반죽 넣고 뭐 소 넣고 해서 구워서 냈어요. 뭐 디테일한 차이들은 있겠지만 애초에 큰 틀, 붕어빵 모양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겠죠. 붕어빵 틀에 넣고 찍어냈는데 갑자기 국화빵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붕어빵 틀로 찍어내는 붕어빵들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같은 설계도를 보고 같은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면 얘네들끼리 모양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가지는 공간이나 어떠한 기능들 이런 것들 또한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정의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정의해 놓으면 얘 보고 객체 찍었을 때 객체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배웠던 배열이랑 또 다른 거 뭐가 다르죠? 배열은 대괄호로 얘가 이제 항상 껴 있었는데 지금 얘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 그렇죠? 대괄호 대신에 뒤에는 심지어 소괄호가 왔어요. 괄호가 바뀌었죠. 언어에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는 아예 서로 역할이 다 다릅니다. 자바도 마찬가지고 소괄호가 쓰였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개념인데 지금 그냥 이런 그렇구나 정도만 들어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원래 우리가 배열할 때 객체 하나 만들 거야 이런 모양으로 라는 의미였죠. 얘도 비슷해요. 이런 모양으로 객체 하나 만들 거야는 똑같은데 이 모양이란 얘가 생성자라는 친구예요.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었을 때 오직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철수라는 변수를 만들고
철수 생성자, 이 생성자 모양대로 만들어진 객체를 리모컨을 이 변수한테 연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가는 겁니다. 이 생성자 모양대로 객체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생성자 모양대로든 어쨌든 간에 누구 보고 만든다? 얘 보고 만든다. 그럼 생성자 모양도 이 안에 정의가 될 거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A철수, 얘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리모컨을 가졌으니까 리모컨을 누를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배열이 아니니까 더 이상 대괄호는 쓰지 않을 거고, 우리가 대괄호 쓰는 거 말고 리모컨 누를 때 쓰는 방식, 다른 거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점 찍는 거. 자, A철수, 일단 변수를 부를 거예요. 너 얘를 불러야 얘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뭐 쓸 수 있든 없든 할 거니까. 자, 점을 찍습니다. 얘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철수의 이름과 나이를 저장하려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에 리모컨에 버튼은 없는데 한번 제가 코드를 어거지로 써볼게요. 자, 이름, 얘는 김철수,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A철수 또 부른 다음에 나이, 여기에는 뭐 22 이런 걸 넣어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 에러,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인지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cannot be resolved가 나왔으면 정의되지 않았다, 이게 풀리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뒤에 is not a field라고 하고 있는데 이 field도 변수의 개념이에요. 변수.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는 전역 변수를 의미해요. 그냥 지역 변수 이런 게 아니라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게 field입니다. 뭐 이제 전역 변수를 나타낼 때는 뭐 클래스 변수, 뭐 필드, 뭐 멤버 변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많은데, 그냥 필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이 에러 내용에서 필드 말고 다른 단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역 변수는 또 부르는 얘기가 좀 많아요. 아무튼 지금 전역 변수로 이런 애가 정의되지 않았다, 이름이라는 애가. 그래서 지금 퀵픽스를 보면은 create field, 필드를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라는 애를 어디에? in type 철수, 철수 타입 안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눌러볼게요. 어디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클래스 철수 안에 이름이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만들어졌죠. 이 앞에 붙어있는 퍼블릭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바에서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은. 자, 이렇게 얘가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넣는 데이터가 문자열이었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 변수가 가지려면 당연히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타입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여기다가 만들어 줬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였어요. 함수 바깥에. 근데 이 철수라는 클래스한테는 함수라는 게 있나요?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제 메서드의 함수 만드는 것도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우린 지금 여기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애가 변수만 떨렁 생겼어요. 애초에 함수도 없던 건데 변수만 생겼으면 당연히 함수 내부에 있지는 않겠죠. 그럼 함수 외부인 겁니다. 왜냐면 자바에는 클래스 없이 존재하는 코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드렸던 설명에서 조금 더 가보면 이거 없어졌네. 그래서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이자 클래스 내부여야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역 변수의 오리지널 이제 개념이거든요. 근데 자바는 모든 코드가 클래스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놓고 가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사람마다 하는 말이 좀 다른데 자바에는 전역 변수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면. 애초에 이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게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그냥 깔고 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름 변수 만들어졌고 여기 에러 사라졌죠. 이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해요. 근데 얘는 퀵픽스로 안 하고 직접 한번 해보죠. 일단 변수 이름은 나이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 변수 이름을 나이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이거 타입은 뭘로 해야 돼요? 인트겠죠? 우리가 인트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에러가 사라졌네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지금 철수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름 변수 공간에 접근해서 김철수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다 뭘 써야 될까요? 이름? 이렇게? 에러인데? 제가 아까 전역 변수가 전 지역이긴 한데 같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전 지역이었어요. 지금 얘는 메인 클래스고 얘는 철수 클래스예요. 파일은 하나지만 이 안에 클래스를 우리가 나눈 겁니다. 다른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 이름만 가지고는 그러면 안 된다. 오케이. 다음. 아까 말씀하신 거 뭐였죠? 오케이. 자, 자 A 철수 점 이름. 점 찍었을 때 애초에 이제 버튼이 있죠. 여기 아까 아무것도 없었어서 점을 찍었을 때 아무런 버튼이 없었어요. 이거 기본 내장되어 있는 거 빼고는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거 생겼으니까 버튼이 생겨난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이제는. 그럼 이거 버튼 누르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0번방에 데이터 넣어놓고 0번방 출력할 때 쓰는 모양 비슷하듯이 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리모컨 눌러서 그 버튼 눌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기본은 똑같아요. A철수라는 변수 있고요. 철수 객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수 객체는 클래스 보고 만드는 거니까 지금 변수가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뭐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모컨 생겨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 리모컨 복제되는 것도 똑같고 연결되는 것도 똑같아요. 다른 거라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은 배열은 방 번호가 고유한 방 번호가 알아서 만들어지죠.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알아서 0번부터 만들어지는데 얘는 인덱스의 개념이 없어요. 사용자 정의 객체는. 배열이 아니니까 순서가 있는 데이터의 복수의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요? 여기에 이제 김철수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 이름은 뭘까요? 얘는 그냥 이름. 왜냐면 이 변수가 있었기에 이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이 공간은 이 변수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에 접근하면 김철수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얘는 하나 남은 얘는 나이겠죠? 이름이 나이예요. 공간의 이름이. 그리고 여기에는 22가 들어있는 상태인 거고.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리모컨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버튼을 눌러요. 그럼 여기 와서 이름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꺼내 오는 거예요. 배열과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 다른 건 인덱스의 존재 유무, 그리고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해당 방에 접근하기 위한 고유한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변수명이다. 그 변수명은 클래스에서 만든다. 이렇게. 기본 개념입니다. 사용자 정의 객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배열 객체 인트로 하나,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철수 0이 영수를 따로따로 보관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뭔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철수 0이 영수의 뭐 키, 저장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배열 객체를 또 만들어낼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객체에다가 변수 하나씩만 더 뚫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연관 있는 애들끼리 묶어놨으니까 지금 철수밖에 없지만 이거랑 똑같이 0이 영수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실제로 이렇게 0이 만들면 A 0이 그리고 여기도 0이 여기도 0이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럼 A 0이한테
나 너 쓸 거야. 공간이 있죠. 왜? 변수 만들어줘. 있으니까 클래스에. 너한테 0이 넣을 거야. 그리고 A0이한테 나이 여기에는 뭐 23 넣을 거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 기반으로 객체를 매번 찍어낼 거니까 찍어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그냥 찍어내면서 값 넣어서 쓰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일단 사용자 정의 객체의 기본. 얘네 둘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여기 옆에 이렇게? 이거는 문법이 없어요. 클래스는 이렇게 뭐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클래스는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파일 하나로 따로 존재해야 돼요. 이만큼이. 그게 맞아요. 원래는.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원래는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 하는지 마우스 올려보면은 더 타입 철수 타입은 이미 정의되었어 라고 하죠. 여기 있으니까 똑같은 애. 클래스 이름은 원래 중복돼서 만들 수 없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이거 지우면 얘는 뭐라 안 해요 이제.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여기서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죠. 뭐 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얘를 이렇게 하자.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일단 테스트해요. 얘가 같네? 다시. 얘가 아니라 얘한테. 자, 제가 지금 클래스가 이 철수라는 클래스가 메인 밑에 바로 붙어 있다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 같이 생긴 이런 애를 하나 더 만들고 좀 나눴죠. 이건 패키지라고 하는 친구인데 클래스들을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보관하는 폴더 역할이거든요. 그럼 지금 main.java는 java exam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고 철수는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지금 다른 경로에 들어있어요. 그 상태일 때 여기 있는 철수는 이제 더 이상 불러내지 못해요. 에러가 나고 있어요. 왜냐? 이런 거 만들어진 적 없다라고 해요. 근데 우린 분명히 철수 클래스를 만들었죠. 근데 만들어진 적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 아까는 없던 여기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임포트라고 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자, 우리 스캐너 쓸 때 해봤던 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5 이래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임포트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지금 아직도 뭐라 해요? 이름 나이 갑자기 변수 가지고 뭐라 해요? 여기 분명히 있는데 변수? 얘가 뭐라고 하는지 가서 보면은 자, 더 필드 이 전역 변수 철수 안에 있는 이름이라는 이 전역 변수는 is not visible.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보여. 없다가 아닙니다. 정의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안 보인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접근 제어자라고 하는 친구 얘가 있어야 여기서 뭐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 생각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단 안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다 배제시켜 놓고 개념적인 거 먼저 짚고 나중에 추가적인 거 배우면 이런 거 자연스럽게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하는 겁니다. 뭐야, 너 왜 벌로 갔어? 어떻게 절로 갔지? 저긴 콘솔인데? 그리고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할게요. 얘도 빼고. 자, 이렇게.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다 키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더블 키라고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h철수.p 여기에는 뭐 180.5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완전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내용. 자, 근데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철수 타입으로 변수를 만드는데
그냥 철수라고 안 하고 앞에 A라는 걸 붙였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뭐 하나 좀 붙였더니 지금 변수들한테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지금 워닝이 짜자자작 났죠. 이거 경고였잖아요, 워닝. 변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건 아닙니다. 사용 상관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스태틱이라는 친구가 의미 자체로 봤을 때 정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적인 애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찍어내고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변수가 받아서 그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가며 값을 조작하고 뽑아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태틱이 붙으면 이제부터는 이런 게 가능해져요. 요거 보실래요? 차이를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철수의 색깔 약간 갈색빛이 돌고 있죠. 근데 얘를 주석을 걸면 무슨 색깔이 됐어요? 검은색이죠. 이 이클립스 코드 내에서 색깔이 변한다는 건 지금 주체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올려보면요, 여기로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근데 얘가 주석이 풀리면 얘를 올렸을 때 얘가 하이라이팅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태틱은 객체화를 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지 않고 설계도한테 직접 일시킬 때 쓸 수 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철수라는 걸 그냥 써버리면 얘가 타입인지 타입으로 쓴 건지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얘만 보는 겁니다. 변수로 만들어서 변수한테 리모컨 누르게 한 건지 클래스를 직접 호출했는지 나중 가면 애매해진다 이거죠. 물론 색깔도 알려주고 워닝도 띄우고 하지만 우리가 코드를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지금 워닝 내용이 뭐냐, 너 지금 스태틱 필드, 얘가 지금 스태틱 필드인데 이거 스태틱 방식이 아닌데 액세스 하려고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로지 스태틱 방식으로만 넌 액세스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객체화해서 쓸 거면 너 스태틱 쓰지 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태틱에 대한 것도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A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변수를 만들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한글 이름으로 한글로 클래스를 만들고 한글로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달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가 클래스니까 첫 글자 대문자겠죠. 펄슨이었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 타입으로 변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쵸? 우린 그 변수 이름 만들 때 첫 글자 대문자 안 쓰니까. 그럼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니까 이거 헷갈릴 일 없겠네요? 그래서 영어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한글이었기 때문에, 한글은 소대문자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있던 이슈입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렇게 한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동안은 좀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변수 이름 앞에 뭐 A가 붙든 아니면 뒤에 A가 붙든 이런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던져드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이거는 쉬는 시간 동안 쉬시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거 좀 지우고. 이것까지만 하고,
이 코드거든요.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쉬는 시간 동안 그냥 쉬실 거 쉬시면서 심심하실 때 화면 보시고 뭐가 나올까? 이렇게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지고